2022년 부동산 전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3부 유망 투자 상권 탑 10에 대한 내용입니다. 10대 유망 상권입니다. 첫 번째가 이제 강남 상권, 두 번째가 용산 상권, 세 번째가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 상권, 네 번째가 명동 상권, 다섯 번째가 홍대에서 합정으로 이어지는 홍대 합정 상권, 여섯 번째가 건대 상권, 일곱 번째가 이제 분당 판교 상권, 여덟 번째가 일산 상권, 아홉 번째가 삼본 안양 상권, 열 번째가 동탄 신도시 상권, 이렇게 해서 10대 유망 상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. 서울 외곽을 제외하고 이 도심 6대권역 투자처의 어떤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강남권역입니다. 이 강남 상권은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역까지가 이제 테란노죠. 또 송파구의 어떤 잠실, 또 수서의 SRT까지는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, 이 강남 3구라 그러면은 강남, 서초, 송파죠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70%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서울 경제의 70%가 이 강남 테란노와 여의도 금융 상가에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강남 상권은 누가 뭐래도 이 지역은 앞으로도 현재도 과거에도 그랬고 이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투자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소액으로 땅을 사고 빌딩을 살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흐름을 여기서부터 그 하나의 지수라 그럴까요? 지표가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. 우리가 강남역에 가면은 참 우리가 옛날에 추억 어린 빵집 뉴욕 제과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우리가 미팅도 하고 또 빵도 사 먹고 만남의 약속 장소도 이제 그 장소에서 했죠. 그게 불과 이제 수년 전에 땅값을 평당 3억 5천에 매각이 되는 걸 보고, 야, 저거 참 해도 너무했다. 왜 저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저렇게 어떤 수익성이 나나 했더니만은 최근에는 7억 5천만 원에 이게 매각이 돼가지고 빌딩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우리 삼성역이죠. 삼성역 부근에 가면은 구한전이죠. 빌딩 사옥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현대자동차에서 그때 3억 4억씩 평당 그 돈을 주고 어떻게 저 가격이 저걸 매입을 하느냐. 다들 입이 다 벌어지고 4대 일간지 신문 뉴스에 도배했죠. 워낙 비싼 땅값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렇게 회사 사옥이 들어온다.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와서 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가격이 샀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동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바보 친구가 그 황금을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묻어놓고 여기에는 황금 없음하고 편말로 붙여놓듯이 그게 어떤 기억이 납니다. 왜 그런 생각이 날까요? 그래서 요즘에 삼성역이라든가 강남역 부근에 옛날에 그 기업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. 그거 했을 때 여기에는 황금, 돈, 금액이 없음하고 표지 편말을 붙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. 그래서 이 강남 상권은 꼭 내가 어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땅값, 건물, 상가의 어떤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하나의 첫 번째 베스트 상권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용산 상권이죠. 이 용산 상권도 아직 강남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은 여기는 서울역을 기점을 해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어떤 교통이라든가 강남만큼은 안 되지만은 상당히 밀집된 그런
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. 남산과 또 한강과 옆에는 용산공원이 끼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, 앞으로 2030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 용산 상권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, 또 이 지역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이 이제 비록 강남은 아니지만은 한강 하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등포구에 있는 이 여의도입니다.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금융 빌딩이라든가 금융권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돈의 어떤 흐름이,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원천지가 되죠. 그래서 이 여의도 빌딩, 여의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,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명동 상권인데,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이 명동 상권은 옛날부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심장부라 할까요? 중요한 위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, 여기에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면서 과거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연말 연시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지나가려면 어깨가 부딪혀서 참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번화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장소였는데,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이 밀집할 수가 없고, 또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유커들을 이제는 또 오는 것을 좀 통제하고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보이면서, 요즘에 보면은 공실도 많이 생기고 여기 상가의 1층에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마음에 그 불안감이라 그럴까 초조함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, 이런 데에는 결국은 또 이 경기가 살아나고 전체적인 어떤 활발한 봄 기운이 나면은 이런 데는 또 금방 모여드는 게 이런 상권입니다. 그래서 이 명동 상권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홍대입니다. 이 홍대는 홍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대,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합정역까지 이어지는 벨트인데, 이 부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번화거리고 또 먹자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고, 또 2030 세대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, 또 여기서 미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곳에서 주선이 되면서 이 생활권들이 보면은 굉장히 소비성 문화가 있고 주의해야 할 것 없이 밀집된 그런 상권입니다.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뭐 어디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상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은 한산한 느낌이 듭니다만은, 이것 역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그런 상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건대 상권입니다. 건국대학교 주변에 후문에 있는 건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성수동까지 이어지는 옛날의 그 준공업지대가 이제는 다시 상업지역,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천되면서 이 부근이 아마 광진구 개통을 해가지고 개벽천지를 한다. 또 어린이 대공까지 건대 후문 쪽으로 이어지는 이 먹자 골목 상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. 물론 이 외에도 서울에는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6대 상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통이나 이러한 입지 여건을 갖춘 데가 쉽지를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부분에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쪽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10대 권역 투자평가처를 점수별로 한번 데이터화 시켜봤습니다.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이 강남이 최우선인데, 이 강남이 점수가 지금 98점, 이 강남이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용산이 95점, 영등포가 90점, 명동 85점, 홍대 합정이 80점, 건대가 80점. 그 다음에 이제 분당, 판교, 일산, 삼분, 안양 외곽 지역을 해가지고 이제 70점으로 나왔고, 동탄까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여기서 이제 시 외곽에 빼고 뭐니 해도 강남부터 시작해서 용산, 영등포, 명동, 홍대 합정, 건대까지 6대 상권이 그나마도 가장 어떤 입지적으로는 우수한 편에 들었고,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
상권에 대한 그래프의 이제 점수입니다.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해서 이 점수가 가장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설문이나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, 전체적인 현장의 어떤 그 수요자와 또 이제 매수자, 매도자 간의 어떤 그 점수는 또 이런 분포도로 나타냈습니다. 그렇지만은 어떤 반드시 뭐 서울 시내 밀집 지역이라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. 시 외곽에 또 수익률이 높은 이런 곳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,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투자처가 어떤지는 그때 가서 또 대봐야 되겠지만, 부동산의 어떤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뭐니 해도 강남권이 우선이다. 강남을 출발을 해서 기준을 해서, 전에는 서울이 광화문이나 서울역 기준을 해가지고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어떤 감정평가나 지가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, 이제는 서울에서도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나 지대, 상가의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투자에 좋은 어떤 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